노동 판례 백선 63. 노조법상 근로자. 대법원 1993년 5월 25일 선고 90-1731 판결. 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립 취소 처분 취소.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A 회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즉 캐디들로 구성된 원고 X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하자 관할 행정관청인 피고와 I는 X 노조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에 X 노조는 수리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들에 대한 캐디피는 보통 손님들이 골프장에 내면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골프장과 캐디가 근로관계인지 아닌지는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시민 서울고등법원은 1. 캐디들이 A사의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A사의 중개로 내장객 즉 골프 손님들과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2. 캐디들이 출근 시간, 근무 상태, 잔디 손질 등에 대해 A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골프장 시설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 A사와 캐디가 근로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캐디들은 A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노조 설립 신청의 수리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X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노동조합법 제3조, 현행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 현행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한 그 노무 공급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 관계는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고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 A사 소속 캐디들은 캐디 마스터 등 A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출근도 A사에 의해 지정된 번호 순서에 따라 출근 시간이 정해지며 새벽 근무도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이나 골프장 청소 등을 하는 등 A사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고 사측의 업무 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 결근 등의 경우에는 벌칙으로 근무 정지나 배치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여 캐디를 통제하고 있었던 점. 이 캐디는 A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비를 지급받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 선발체 용시 A사와 사이에 A사가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A사로부터 한 경기당 일정 금액인 5,000원을 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용계약 관계와 유사하므로 이 캐디비를 노조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것도 아니라 보여지는 점. 여기서 잠깐 캐디비의 지급 방법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게 될까요? 강성태 교수님의 의견은 이렇다. 그렇게 하더라도 캐디비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A사가 내장객, 즉 골프를 치려면 어차피 캐디비를 지불해야 할 입장인 내장객으로부터 캐디비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캐디비의 지급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급 방법이 바뀐다 해서 캐디비의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 그 외에도 캐디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매일 출근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A사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캐디들은 A사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해설 1.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의 기준. 이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한 그 노무 공급 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 종속 관계는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한 기준은 이후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 법리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는 1994년에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에 관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이나 1996년 대법원 판결이 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하급심에서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이 동일하다고 본 판결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학계에서도 이 판결은 상당히 유명하지만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은 노조법상 근로자를 정의한 이 판결의 기본 법리가 아니라 캐디피의 성격을 판단한 부분이다. 벌써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읽어보겠다. 캐디는 A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 선발 채용 시 A사와 사이에 A사가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A사로부터 한 경기당 일정 금액인 5,000원을 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용계약 관계와 유사하므로 이 캐디피를 노조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것도 아니라 보여지는 점. 이라고 한 부분이다. 노조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결국 근기법상의 임금보다 노조법상의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더 클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나아가 근로자의 범위도 임금을 받는 자인 근기법상 근로자보다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계의 다수설은 이 판결의 적극적 해석에 동의하고 있으나 재판 실무,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판결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부분은 원용하면서도 이 부분을 원용한 예는 찾을 수 없다. 3. 근기법과 노조법에서 근로자 개념의 관계. 대상 판결의 의의와 한계. 노조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관계이다. 각각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역사 이래 어느 나라에서나 늘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경부터 개별법상의 근로자와 집단법상의 근로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현재 학설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은 통일적인 개념이 아니고 입법 목적에 따라 각각의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개념과 구체적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2004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반면,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가 다르다는 것이 구직자 등 실업자에 대해서는 구별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이 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그 반면에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른바 특고라고 불리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고 이는 앞으로 재판 실무와 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에서 보장된 노조를 만들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그 범위가 다른데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후 판결에서 그 부분을 원용하고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이라고 읽혀집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처럼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을 말합니다. 이것도 도급의 확대처럼 21세기 들어서 기업들이 인력 부담을 피하게 만들어내고 확대시킨 불행한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흔히 줄여서 특고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고려하여 2017년 하반기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실태조사와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에 따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지난 10월 17일에 회신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